네, 김은혜 폭로한 내용, 이재명의 선거 자금, 이건 성남시 선거를 할 때 얘기입니다. 예, 경기도지사 이전에 성남시장을 2번을 했죠. 2번을 하고 경기지사를 1번 하고 바로 이제 이른바 집권당의 대선 후보까지 정말 뭐 아주 질풍노도처럼 아주 이 출세가도를 달렸죠. 그런데 남욱이 검찰 조사에서, 물론 남욱은 이제 변호사지만 대장동의 이른바 핵심 7명 중에 한 사람이죠. 7명한테 지금 6,800억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 중에 한 명이, 물론 남욱 씨도 꽤 큰 돈을 이제 만진 사람인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대장동 관련 자금 3억이 돌고 돌아서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성남시장 선거할 때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대단히 놀라운 그런 진술을 한 것이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이재명 측은 근거를 대라, 그렇게 뭐 검찰에서 진술했다라 갖고 되느냐, 그거야말로 마타도 흑색선전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관련 기사로, 이건 뭐 아주 민감한 문제니까 관련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바로 김은혜 사진이죠. 대장동이 속해 있는 성남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뭐 본인도 상당히 관심 있게 파헤치겠지만 저 정도 되면 이제 각종 제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의원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몰려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뭐 민감한 얘기니까 제가 조목조목 이렇게 워딩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자금 3억 원 정도가 쓰였다는 의혹, 이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결투기 종합질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다. 네. 예, 지금부터 김은혜 의원의 그 워딩입니다. 2014년 5월 이후 대장동 분양 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빌려준 22억 5천만 원 중에 12억 원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가 전달을 받았고, 이 대여금, 빌려준 돈이죠.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 여러분 유동규 하면 잘 아시죠? 이른바 성남도시개발공사 2인자 기획본부장이자 한양대 성악과를 나와가지고 어떻겠습니까? 채용할 때는 같이 음악을 했던 김혜경 씨가 같이 음악을 했다고 이 사람 좀 써봐라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요? 김재선, 그 친형의 김재선 씨와 이재선이죠. 이재선 씨와 이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그대로 돼 있습니다. 야, 너 유동규 음악했다고 김혜경 네 부인이 쓰라고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랬죠. 네가 그걸. 네. 그 자기 형한테도 뭐 형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붙이지가 않더군요. 네, 야, 너 야 임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 형 보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는다는 얘기죠. 너 별걸 다 한다. 그런 것도 알고 같이 음악을 했다는 이유로 김혜경 씨가 아마 유동규 씨를 추천을 한 모양입니다. 유동규 씨는 한양대 성악과를 나왔다는 거고요. 이 김혜경 씨는 숙명여대에서 기악이죠. 피아노인가 뭐 하여튼 음악 관련 과를 나왔는데요. 네, 제가 지금 그 생각이 떠올라서 여러분께 보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여금 중 일부를 유동규에게 주고 유동규가 3억 원을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사실을 지난해 초 알았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을 우리가 확보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김은혜 의원의 얘기가 이어집니다. 김만배가 성남 1공당 공원화를 반대하는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힘을 써서 대법원에서 파기되게 했다라고 말한 제보도 확보했다. 해당 소송을 제기한 민간업체는 2015년 2심에서는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은혜의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같은 대장동 사건의 중대 의혹에 대해 검찰이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에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 네, 이렇게 국회에서 아주 상당한 이 파장이 예고를 하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를 했는데요. 네, 물론 이렇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런 폭로를 하는 거는 면책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 공식 그 질의 과정에서 어떠한 의혹을 제기를 해도 체포,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죠. 예, 수사기관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을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제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 딱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이렇게 이 폭로를 주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거자금 3억 원을 이렇게 끌어다 썼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인 것이죠. 아마 불법 자금 5천만 원 이상이면은 이게 아마 유죄가 될 겁니다. 예, 선거법 조항마다 약간 그 뉘앙스가 다른데 어떤 식으로 조달을 했던 불법 자금이 5천만 원 이상이 선거 자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불법 소항이 대단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이 넘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남욱이 유동규를 통해서 유동규가 이재명 그 이른바 성남시장 그 캠프에 돈이 흘러간 게 3억 원이 넘는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이죠. 네. 이렇게 되자 예, 민주당 측에서는 윤 후보 측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 억지 의혹으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공무단장이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 당시 대장동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아니면 말고식의 마타도를 시도하고 있다. 네. 예, 이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이 아주 장문의 그 성명서를 어제 밤늦게 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 덜컥 겁이 나는 모양인데 묻지마 의혹 제기로 이제 와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개발 비리로 거둔 이익금이 누구를 향하고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밝혀질수록 고삐가 지어지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그게 남욱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바로 출처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김은혜 의원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관련 제보의 출처는 김은혜 의원실이 밝힐 이유가 하등에 없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가 있는 사안이 그대들이 확인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마디를 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역 국회의원이 국회의 본회의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질문 활동을 통해서 각종 의혹이라든가 제보받은 내용을 이렇게 폭로를 해도 예, 체포당하지 않을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죠. 네.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물안개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바로 이렇게 지금 이 선거자금 3억 원이 이재명 선거 캠프로 흘러들어갔다라고 하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 측에서 할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상당히 메가톤급 예, 후폭풍이 예견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대장동은 이래저래 이재명 후보에게는 뭐 상당한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네, 윤석열 후보가 어제 네, 중앙일보와의 그 집단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권하면은 대장동 사건을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 당연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저럴 수밖에 없죠. 네, 대장동 사건 내가 집권하면 대장동 사건을 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덮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당연히 대장동 사건도 재수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난번에 TV 토론에서 어떻습니까? 지금 대장동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줬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그거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답을 했죠. 네, 이건 시간 낭비다. 이 아까운 시간에 또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회피를 했죠. 네, 그리고 이미 뭐 청문회 때 다 얘기를 한 거다. 어떤 청문회 때 얘기를 한 겁니까? 뭐 청문회를 서지도 않는 상황인데요. 이미 다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말려들지를 않기 위해서 오히려 역공을 했죠. 뭡니까?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예, 윤기중 그 교수의 서대문구 연희동 집을 누가 샀냐?
김만배 누나가 샀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우연의 우연을 이렇게 넘어서 그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동문서답을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후보는 또 이제 끝날 때쯤에서 답을 못 하는군요. 네, 답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엄청난 사건에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는 대장동에서는 하여튼 이재명 후보가 계속 이렇게 이 아웃복서식으로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는 그 다음날 제가 논평을 해드리면서 아웃복서가 피하면서 전력을 다 쏟는 바람에 이재명이 득점을 못했다라고 제가 논평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것도 그렇죠. 그 뒤에 나오는 것도 이재명 후보가 그 토론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지 못했다. 예, 이 토론은 이재명이 잘한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세평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압도적으로 좀 이렇게 토론 실력이라든가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뭐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는 그 재미를 못 봤다. 즉 득점을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논평을 해드렸는데 그 뒤에 여론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여론조사 지지율에 그대로 좀 그게 반영이 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문정부 적폐청산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 이것도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뭐 당연합니다. 대장동 건을 3월 9일 대선 날까지 뭐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거기에 혹시라도 지금 김은혜 의원이 이렇게 폭로를 한 것처럼 이 선거자금 3억 원이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또 다른 이 양심선언이라든가 아니면 내부 고발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계속적으로 관심을 촉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제1야당에는 대장동 수사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네, 한 2달 전에 마련돼 있는데 글쎄요 그쪽에는 뭐 이렇게 이렇다 할 제보가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 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쇼킹할 정도로 그럼 그렇지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그런 증언이라든가 제보 이런 것들은 지금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튼 네. 김은혜 의원이 이 충격적인 폭로 이재명의 선거 자금 3억 원 정도가 바로 남욱을 통해서 유동규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검찰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계속 며칠 동안 상당히 후폭풍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